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이 최강욱 전 의원의 아이고. 암컷 예, 발언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 없었고요. 윤희숙 전 의원은 어떻게 좀 그 발언 들으셨나요? 저는 제일 놀란 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 무슨 오만 운동한 사람 잔뜩 있거든요. 그렇죠. 무슨 운동가들 여성 운동 많아요. 많고 저 무슨 환경 운동 네. 하는 사람 많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거기 뭐. 법조인들은 다 민변 출신이고 네. 다 입에 민주하고 운동을 달고 네. 다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용해. 조용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요. 아마 국힘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무슨 여성 이런 네. 얘기들을 자기 개인 배지 다는데 이용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지금 공천 시즌이 되니까 맞아요. 입 다물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피해 호소인. 그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뭐죠 그 사람 최강욱 최강욱 씨. 네.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조국 그분은 또 웃었어요. 큰 소리로 웃었어요. 되게 웃었더라고. 그리고 유시민 씨는 뭐 국민의힘이 침팬지고 뭐 아이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쪽이 뭐 침팬지들의 사회고 아. 암컷이 어쩌고 그게 쭉 하나의 시리즈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대방을 날카로운 정치적인 논평을 하고 정말 저도 세게 얘기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바탕에 흐르는 그게 있잖아요. 상대방을 침팬지라 그러고 뭐 영부인을 암컷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그 단어 자체가 네. 너무나 쌍스럽고 상대방을 깔고 이거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아니 이건 깔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폭력이에요. 네. 폭력.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엄청 진보적이라고 주장해요. 조국 씨, 유시민 씨, 무슨 최강욱 이런 사람들 다 본인들이 엄청 사회 정의와 진보를 진보 대표하느라. 맞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진보와 보수 다 네. 마찬가지지만 특히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걸 매우 강조해요. 그죠? 아, 그렇죠.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는 근데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거를 또 중요시하는 네. 특성이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건데 네. 그 두 가지 날개 밑에는 사람을 모두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네. 기본 그렇죠.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보면 그 진보 민주 이걸로 평생을 행세하고 살았고 배지 달고 네. 민정수석하고 장관 해놓고 지금 앉아서 암컷 소리 나오니까 같이 웃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바닥에 있는 네. 저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자기 패거리만 중요한 사람들이야. 패거리도 중요하고 저는 이때까지 그것만 있는 네. 줄 알았더니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되는 네. 민주주의라든가 진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완장이에요. 완장. 아무런 의미 없는 앞에 완장. 내세우면 네. 포장지일 뿐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그 최강욱 씨 암컷 발언 때문에 우리가 너무 화가 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흥분했는데 아니 근데 흥분할 만한 게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요. 사과해야 될 일을. 근데 좀 이상한 게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정당에서 그러니까. 저러는데 그러니까. 개딸들은 어떻게 저걸 지지하죠? 난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 개딸 맞나요?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거의 뭐 초반에 네. 우리는 페미니즘 정당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기들이 얘기하는 페미니즘이 뭔지 글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마초이즘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성한테 암컷이라고 아이고. 얘기하는 그게 정당이 페민가? 네. 근데 진짜 민주당이 또 내부적으로도 분열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선거제를 두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팬덤 정치를 또 비판하기도 했는데 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신당으로 좀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신당을 차려서 나가실 분들이라고 우리가 예측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당이 우리 건데 그렇죠. 원래는 그분들 거였죠. 그분들이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발길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 씨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뭐 멋있게 져서 뭐하냐. 그 얘기는 내 인생에 가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가치나 원칙은 없어. 없죠. 네.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방탄이 중요해. 그렇죠. 지금 병립형으로 뭐 돌이키든 네. 위성정당을 만들든 네.
그거는 내가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를 그렇죠. 내 사람을 쫙 넣어놔서 네. 지금까지처럼 재판 과정에서 방탄하는 게 중요해. 무슨 놈의 민주 가치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 쫙 꽂고 그다음에 지역구도 자기 사람 쫙 원외에 있는 사람들 꽂아서 네. 공천 학살이 이제 가시화되면 네. 그럼 저분들이 이게 우리 집인데 원래 이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마음을 해봤자 부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이 연립 뭐죠? 연동형제가 문제가 있으니 네,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자기 소신이 있구나 이럴 건데 이분은 그게 과거로 돌아가든 뭐든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해. 이런 식의 논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보면 조금 약간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신도 없고,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좀 약간 저는 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약간 식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준연동제가 원래 병립형보다 네. 왜 좋아?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민주당에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아니 사실 그게 왜 이거보다 더 좋아? 그게 좋으면 소수 정당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소수정당이 원해서 심상정 씨하고 저 대가를 야합한 준 거예요. 거잖아요. 야합해서 준 공수처만 거예요, 그냥. 이쪽 저 정의당은 이거 원하고 이 사람들은 공수처 원해서 원해서. 야합한 거잖아요. 아니 대표적인 양당제 그 중심의 국가에서 준연동제가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비례도 없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양당제 중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우리의 문제지만 네. 이거를 그 준연동제로 이 문제를 풀릴 것이냐는 훨씬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맞아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심상정 씨하고 저 민주당이 이거를 야합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저는 기자들도 무슨 준연동제가 더 나은 것처럼 자꾸 쓰는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네. 그 학문적으로 아무런 그런 근거는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논쟁이 있어야 되는 네.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저분은 되게 당대표하기엔 너무 좀 무식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번에 대의원제 없앤 거 있잖아요. 네, 네. 아니 대의원제를 줄였잖아요. 줄였죠. 네. 약화시킨 거를 하면서 1인 1표제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이러더라고요. 네. 뭘 가야 할 방향이야.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 내에서는 1인 1표제가 원칙이 아니에요. 네. 전 국민에 대해서는 1인 1표제가 당연한 원칙이지만 정당은 그때 그 시기마다 그 정당이 그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그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30년은 선진국의 민주주의 우리를 포함해서 제일 큰 문제가 극렬 소수 네. 지지자 네. 이 사람들의 이 피폐한 것을 네. 폭력적이고 야비한 이 측면을 네. 어떻게 그 통제하는지가 그 현대 민주주의의 최대 그렇죠, 과제예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그렇죠. 정당 내에서는 1인 1표제가 뭐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는 자기한테 되게 불리한 얘기인데도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자기한테 네. 불리한 얘기인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가야 할 방향이지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야 저분은 진짜 이거 시소 같아. 그렇죠. 왔다 갔다.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원칙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그때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게 정이고 아유, 진리입니다. 제가 최강욱 씨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신뢰되는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지하다거나 이런 말씀은 좀, 그냥 네. 식견이 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정치 행보를 제기한 가운데 지금 비명성량 권리당의 2천여 명이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문이 어제 열렸고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표는 직무를 볼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인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네. 헌재에다가 올렸을 때 사실 가처분 신청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있고 국민의힘도 정당 내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정당이나 국회나 그 안에서의 룰을 가지고 당신들이 그렇죠. 알아서 하세요. 자꾸
법원에 갖고 오지 그건 맞아요. 마세요라는 지나친 그죠? 사법화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정당이라는 그 자율적인 단체도 매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단체고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라. 아, 그렇죠. 네. 그게 정치죠. 그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네. 게 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큰 정신이잖아요. 네. 근데 애들도 아니고 왜 자꾸 걸핏하면 법원 갖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법도 그게 완전히 막 세세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런 건 아니고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법원이 국회 문제, 정당의 문제를 마구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 분립이 어긋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그거를 그 신청한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숨 쉴 구멍이 없어서 우리가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법원에 한 건데 우리가 긴 시각에서 보자면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최근에 최근에 판결이 그랬고. 맞아요. 네. 이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한테 편지를 받으셨다고 어, 그러고 크게 웃으셨다는데 저그 유튜브 TV 어떤 봤습니다, 유튜브. 내용이었습니까? 보셨어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예. 아침에 핸드폰을 키니까 네. 그 송영길 씨가 이니스크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 영상이 딱 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고백이라뇨? 아니 그거를 뭐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네. 했는데 그게 영상 편지로 딱 뜨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지난번에 네. 뭐 그분은 요즘에 이거 하잖아요. 자기만으로는 이제 그분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 보니까 내가 괜히 개양을 저 사람한테 아, 넘겨줘가지고 그렇죠. 내가 그렇죠, 갔어야 것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배지를 달고 천달 있었으면 밑에 계양인가요? 내가 지금 저거를 괜히 넘겨줘가지고 음. 그때 좀 비싸게 할 걸 뭐 그렇죠. 괜히- 너무 싸게 넘겼죠. 아니 그러니까 괜히 그때 넘겨가지고 음. 이 방탄을 못한다 이런 아. 느낌. 그래서 지금 뭐 당을 만들고 뭐 지금 뭐 비례라도 달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뭐, 예, 네. 예. 근데 당을 만들려고 보니까 별로 지지자가 없네. 네. 그러니까 지지자가 없으니까 이분의 전략이 지금 검찰과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다 모으자. 끌어모으자. 저하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과 한동훈,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 다 여기 붙어라 이거잖아요. 그건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가 붙겠는데. 그렇지. 윤미향 딱 붙고. 근데 이제 황운하 딱 그렇지. 근데 그 붙고. 사람들은 이미 배지를 갖고 있네. 그러니까 붙을 필요가 없군요. 윤석열 검찰 한동훈 싫은 사람 여기 붙어라 했잖아요. 여기 붙어라 하려고 이제 선동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뭐 도덕적으로 살아서 돈이 4억밖에 없는데 4억 3천만 원. 한동훈은 검사 일하면서 뭘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살았으면 재산이 43억이고 막 아니, 네. 이랬잖아요. 그만큼 비도덕적인 건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뭘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검사 월급으로 43억을 뭐 그러면서 그래. 괜히 타워 팰리스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왜 알아야 돼요, 솔직히. 근데 제가 그때 어디 방송에 나가서 누가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 5선하고 인천시장하고 네. 지금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이다. 맞아요. 20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고소득자로서 역대 연봉자로 살아왔는데. 후원금까지 하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된 버릇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세비만 한 30억 된다는 건데 네. 지금 4억 전세 산다고 지금 그렇게 남을 비도덕적으로 몰아갈 거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당신들 내가 보니까 30대부터 네. 30대부터 저 여자 나오는 술집 가서 그것도 어머나. 그 5.18 참배가 옛날에 가고 5.18 때 참배 갔대. NHK 그러니까 참배 가서 얘기까지 하면 안 되나? 근데 아니 저는 정말 기가 네. 막힌 게 저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싹수가 노랬다고 생각한 게 정말 광주는 그때 굉장히 슬픈 날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 참배하러 간 게 또 뭐냐면 민주화 운동 완장으로 첫 배지를 달았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네. 참배를 엄숙하게 하기 바로 전날 네. 거기 룸 가라오케인지 어머. 뭔지 가서 네. 그 임수경 씨 글에 보면 룸이 한 18개 있는데 그중에 한 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송영길 씨는 여자 어깨를 딱 안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열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586들의 모습들이 쫙 나와요. 근데 네. 이분이 이번에 그 세상에.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놈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린 놈. 근데 30대면 그 기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50인데 어린 놈이면 30 몇 머리에 살이면 피도 안 마른 엑스죠. 진짜 어린애들이죠. 그 어릴 때부터 여자 나오는 술집 가서 여자 안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해서 그런 못된 버릇 때문에 지금 돈 못 모은 거지. 당신 지금 20 몇 년 동안 지금 20 몇 년 동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네. 돈을 이렇게 쓰니까 그런 거 아니? 얼마나 그게 좋으면 5.18 참배 가서 그럴 정도로 와.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영상 편지가 딱 떴는데
내 네. 핸드폰에.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근데 그 윤희숙 씨 제대로 아세요? 이러면서 네, 네, 네. 그거 제가 돈 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가긴 갔지만 돈은 내지 않았다. 내가 돈 안 내서 더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먹었을 거면 자기가 내야죠 원래는. 아니, 그 너무 천진난만하지 예, 않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 돈 봉투로 아이,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30대는 남의 돈으로 양주 까고 술 그러니까. 먹고 60대 갖고는 이제 돈 봉투 남의 돌리고 돈으로 또 돈 봉투 돌리고. 불치병이란 얘기잖아요. 아. 그냥 평생 불치병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인천시장 판공비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후원금도 엄청나고요. 물론 그걸 개인 뭐 용도로 안 쓰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4억짜리 재산 4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탓해야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분이 하도 천진난만하게 네. 말도 안 되는 자기 발을 찍는 얘기를 해서 네. 우리가 그냥 맛있게 웃었지만 네. 그 밑바탕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당장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남의 돈으로 술 먹었으면 더 문제 아니야? 그거잖아요. 공직자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21세기 국민들의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예요. 이분들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고 응? 하청 수사하고 하명 수사하고 뭐 청탁 수사하고 그리고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은 뭐 밑에 사람 자천시켜가면서 자기 국회의원 하려고 네. 이런 것들이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특권 의식 속에서 자기들은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참 태행적이에요. 예.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거칠고 화끈하게 네. 질문하는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한번 보죠. 네, 네. 코너입니다.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볼 텐데요. 민주당은 벌써부터 예산안 갖고 자기들 유리하게만 통과시키는데 선거 때는 얼마나 돈으로 선동할까요? 의석도 모자란 국민의힘이 쌓을 수나 있나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렇게 BAKID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떻게 좀 쌓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우울한 질문이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산을 보면 네. 정말 나라의 정책은 예산으로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뭘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로 평가받을 것인지는 예산으로 결정이 돼요. 맞아요. 모든 정책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네. 돈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깎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것들은 지금 뭐 몇 조가 막 증액이 그분이 됐잖아요. 상황이에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선 그 사람이 대통령인 그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이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사실상 국회에선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그렇죠.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이기면 또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국회 대통령으로 계속 있는 한 그렇죠. 예산 윤석열 거덜내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 3년 남았잖아요. 네. 이때까지도 국회 구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개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쇠락하는 길만 남았다라고 전 세계가 사실 우리를 그 우울한 눈으로 보고 맞아요.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이게 모든 룰이 이제 옛날식이에요. 이번에 그 일주일에 4번이나 국가 전산망이 다운되고 저는 이런 맞아요. 게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옛날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 이 와중에 근데 민주당은 노랑봉투법 이딴 거나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고 우리가 뭐가 뒤졌고 네. 앞으로 우리가 뭐를 빨리 해결해야지 앞으로의 지금 아이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그 뭔가 다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맞아요. 되는지를 민주당 분들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동안 무슨 탈원전 이딴 거 하고 소득주도 성장한 거죠. 근데 그거를 고쳐서 이 나라를 다시 뛰게 하겠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지만 지난 2년 동안 국회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어떤 입법을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이 앞으로 3년 계속된다는 거고 아. 그렇다면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한테 우리 이거 했습니다. 다시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를 못 남기게 하려고 저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번 총선은 무슨 얘기냐면 이번 총선이 지난 총선의 구조가 다시 재판된다면 네. 윤석열 정부가 3년 뒤에 국민들한테 자랑할 게 없고 네. 그러면 정권이 5년 만에 넘어가게 된다는 네. 거예요. 5년 만에 넘어간다는 게 사이좋게 5년씩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시 정권을 가져올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아마 더 시스템을 더 파괴시킬 거예요. 지금 하명수사 저런 사람들이 또 정권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총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질문하신 분은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국민의힘 잘 싸울 수 있어요라고 지금 물어보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지금 잘 싸우고 있냐가 뭐냐. 우리가 강서 선거 때 그렇게 크게 지고 네. 다음 선거를 그 강서 선거의 판세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네. 국민의힘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무릅쓰고 새로워졌습니다. 라는 인상을 총선 전에 국민들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의 과제죠. 근데 누가 뼈를 깎았죠? 지금 아무도 안 깎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디 당원 교육 가서 이런 얘기 하면 네. 그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계신 분들은 보면 반응이 되게 좋아요. 어. 근데 지금 TK나 PK에 계신 분들은 거기 계신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애정이 많기 때문에 네. 뭐 피드백이 이런 거예요. 윤핵관이 뭘 잘못했어요? 이대로 가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우리 지지자들께 참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이고 혁신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안에 비계를 떼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썩은 부분을 떼내야 네. 돼. 네, 네. 근데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고 혁신을 한다 그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혁신하고 있냐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네. 누군가가 정말 피를 흘릴 정도로 희생하고 있냐를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강서 선거 끝났을 때 국민들이 정말 회초리를 세게 때렸을 때 그러니까요. 그때가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거는 저는 지금 이미 놓쳤다. 이미 놓쳤어요. 아.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혁신위가 이제 굴러가고 있고 이제 네. 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이 마무리 단계에서 그 지도부랑 어떤 식으로 정말 혁신을 요구하고 그 혁신을 받는 모습을 네.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